혜진님 아니구나. 영주님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인스타도 열어놓고요.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이크는 스피커. USB 마이크로 잘 연결이 된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는 그냥 일단 열어놨습니다. 지금 줌에서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아이디 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는 NINA 이렇게 니나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하고 수학 이야기 짓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해드리는 방송은 늘 안녕하세요. 오셨네. 해드리는 방송은 늘 유튜브로 다시 재방을 걸어 놓을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다가 그래도 좀 현장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라이브를 켜놨습니다. 편안하게 나중에 안녕 나중에 그 뭐야 보시면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사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마 오프라인으로 서점 같은데 아마 이제 책이 입고가 된 것 같고, 지금 인터넷으로는 이미 한 저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쯤 열려 있어서 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자리 독서의 대화랑 또 잠자리 독서의 기적, 기적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제가 썼는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일단 잠자리 독서의 기적의 2권이죠.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이하고 현재 벌써 그러니까 금요일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이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알려드리면은 나중에 책을 읽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책이 아니더라도 네, 책을 읽으시고 나서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책이 지금 없으셔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지금 아이하고 해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저하고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조금 더 들어오시는 거를 봐서 사담을 드리면, 이따가 잠깐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예비 초등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초등학교 되는 것이. 그래서 11월 초부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수학을 처음으로 이제 아이랑 문제집을 통해서 해 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아이하고 문제집을 딱 한 장씩, 2페이지죠. 2페이지를 해가고 있어요. 보통 2페이지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은 1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거고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미 5세부터 7세까지, 남편이 아직 안 나가서 5세부터 7세까지 계속 영어로만 수학을 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거가 그냥 평균적으로 2학년 거 수준인 것 같고, 어떤 영역은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은, 안녕하세요, 3학년 것도 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하고 홈스쿨을 수학을 영어로 했는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수학을 영어로 홈스쿨하기 이전에 이미 그냥 영어로 홈스쿨을 하던 사람이었고, 같이 아이랑 또 독서로도 아이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육아를 해왔던 책 육아맘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아이가 수학 좋아하는 걸 알게 됐고, 또 영어로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수학도 홈스쿨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수학은 좀 계속 차치해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모든 걸 제가 다 아이랑 한다면 아이가 재미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첫 번째 이유는 아이한테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여유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로 되어 있는 워크북이 훨씬 더 우리나라 워크북보다 재밌게 잘 되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마 K 정도, 지금 유치원이죠. 6세 정도 수준의 워크북은 그냥 정말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숨은 그림을 찾는다던가, 색칠을 한다던가,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그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교구로 놀아주면서, 또 워크북을 하면서, 또 아이랑 수학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이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로 아이랑 함께 해올 수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고, 지금 아이랑 문제집으로 하는 부분은 아이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 수학을 이제 접할 텐데,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예비나 1학년 문제집을 보면은 턱 막힙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서술형 문제는 어쩌라는 거지? 라는 이게 지금 저희 아이랑 디딤돌에서 하는 기본 응용 편을 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은 아이한테 너무 들어가자마자 쇼크 받지 말라고 조금씩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그 분량이 하루에 뭐 2페이지 정도고 한 10문제 이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글씨를 쓰는 연습도 되고요. 다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7분 정도 됐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걸 봤냐면은 뭐 영어로 홈스쿨을 한다거나 뭐 네, 일단 영어로 홈스쿨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입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교육 전문가들은 영어를 쓰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요?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1학년 정도에 꾸준히 문제를 풀고 또 학교의 그런 학교 학습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굳이 말하기나 쓰기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천천히 그냥 봤습니다.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봤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논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영어로 홈스쿨을 해왔고 영어로 책을 읽어줬고 그런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논점들에 대해서 또 그냥 어떤 부분들은 수긍이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방향,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 이외에 정말 입시만을 놓고 봤을 때 아이의 어떤 내신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적정한 것을 찾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입시를 또 준비 전혀 하지 않는 엄마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적정한 게 뭐지? 아이한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아이랑 뭔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재밌을까?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마음, 나의 욕심, 또 아이랑 나랑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들을 조금 더 잘 보내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가장 적정한 어떤 지점에서 내가 타협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저의 방법이 후회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논점들이 있지만 입시만을 봤을 때 그런 논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히 입시만을 위해서 아이가 크기를 바라지 않고 또 입시를 놓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하게 되려 그런 논점거리들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마음이 조금 더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는 정도예요. 그냥 맞아. 너무 영어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영어로 지금 내가 책을 읽혀주거나 스피킹을 같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나 이런 걸 좀 밸런스를 두려고 해요. 게다가 이제 예비 초등이기 때문에 더 바빠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이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조금 할애를 해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하로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적정한 것 그리고 적당한 것 그 proper time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just right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딱 맞게끔 지금 내 아이랑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예요. 그 이상은 계속 타협해야 될 부분이고 그 타협은 아이하고도 타협을 해야 되고 내 마음과도 타협해야 되고 지금의 우리나라 입시 사정과도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면서도 저는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전에 그냥 내가 하는 거를 잘 믿고 가면은 그게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수학으로 이야기를 뭐하러 지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으로 뭐하러 그렇게 놀지 않아도 돼. 혹은 왜냐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딱 수학 1학년 1학기 문제집을 딱 보면은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져요. 저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5, 6, 7세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잘 놀아줬는데 문제집을 딱 보니까 애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서술형은 정말 더 처음 봤고 여기에 더 할애를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더 뭔가 더 맞춰줘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약간의 괴리감도 생기긴 했어요. 근데 반대로도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어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이한테 굉장히 단비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보여드릴 이 수학을 어떻게 이야기 형태로 풀었고 또 아이가 여전히 이 수학을 좋아하고 있구나를 제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이렇게 수학으로 놀아줬기 때문에 그게 관찰이 가능하고 또 아이가 여전히 수학을 좋아해 라고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문제집만 만약에 풀린다면은 단비 같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이런 방향으로 놀아주는 것이 아이가 정말 더 이상 원치 않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도 또 될 정도의 나이 혹은 더 학습적으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고 이런 놀이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때까지는 휴식 같은 놀이 또 단비 같은 시간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습지 문제집을 그렇게 풀리기 시작한 지 한 달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후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초등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수학은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 문제 유형의 패턴을 찾고 거기에서 막힘없이 또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야만 내신에 아마 뭐랄까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반복 또 문제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문제집을 많이 푸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밸런스를 잘 잡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여기 인스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만요. 이게 줌으로 예, 이 정도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인스타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아이하고요. 수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짓는지 또 이야기 짓는 게 되게 막연해 하실까봐 최근에 저희 아이하고 주말에 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시작의 발단은요. 이렇게 생긴 놀이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하고 저하고 무엇을 했냐면 여기다 그냥 꽂기 놀이를 했어요. 꽂았어요. 막 무언가를. 아이랑 저랑 그냥 막 꽂았고 아이하고 저하고 야 우리 여기서 꽂아서 뭔가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2층으로도 만들고 3층, 4층 막 쌓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아이가 엄마 잠깐 기다려봐. 여기는 엄마 자리야. 그리고 요 끝은 내 자리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거. 그게 이 게임이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아이가 모양 주사위 하나와 숫자 주사위 하나를 가지고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 파란색이 나오고 2가 나오면 파란색을 하나 뽑고 그다음 파란색을 2개 뽑을 수 있어. 혹은 엄마는 요거를 뽑고 요거를 뽑아도 돼. 그건 엄마 마음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든 뽑아서 어떻게든 가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이의 규칙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규칙은 아니지만 그냥 그래 재밌겠다 하고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혹은 아이가 안 하면 제가 얘기해도 돼요. 우리 그냥 그렇게 해서 아이랑 똑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 우리 주사위 하나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많이 뽑나, 누가 다 뽑나, 다 뽑으면 마지막에 다 뽑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했겠죠. 어쨌든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파란색 5개, 파란색 5개, 아이가 가졌고, 뭐 엄마가 초록색 3개를 가졌다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을 가지고요. 모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랑 하나씩 가진 요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이하고, 야,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우리 워블리 타워를 만들어 보자. 막 되게 흔들리는 거. 예를 들면 unstable 타워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흔들리는 타워를. 그랬더니 당연히 흔들리는 타워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이가 엄청 좋아했겠죠. 그래서 되게 아이가 여기서 균형을 막 잡으려고 막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타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흔들리는 타워를 만들고 나니까 아이하고 저하고 뭐야 우리 타워에 누군가 살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 살았으면 좋겠어? 해서 지난 주말에 좀 크게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전체 화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 네, 이 정도는 좀 크게 보려나? 네.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생긴 타워를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 이 타워에 누구 살게 하자라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됐어요.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게 지금 타워예요. 아이하고 저하고 만든. 그리고 저기 이쪽에 보이는 거 보시면은 이것도 타워예요. 하나는 단우가 만들고 하나는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다 무엇을 올렸냐면은 그냥 우리가 수학 교구 가지고 있는 모든 수학 교구를 다 꺼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길과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를 막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즈의 마법사가 생각났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아이하고 저하고 요즘에 수학으로 보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짓기로 했어요. 이 소설은 아이들이 보는 동화는 아니고 어른들이나 아마 한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가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경우의 수도 나오고요. 비율도 나오고 어떤 뭐 굉장히 많은 어려운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가 쉽게 재밌어 할 만한 뭐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잠자리 이야기로 아이하고 한 챕터씩 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즈의 마법사는 에메랄드 시티를 가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아이하고 에메랄드 시티를 가는 이 지금 그림은 에메랄드 시티를 아이랑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 성에는 에메랄드 시티는 북쪽 마녀, 서쪽 마녀가 살지만 여기에는 모래시계 마법사가 살아.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여기에 이 모양은 모래시계예요. 이렇게 생긴 모래시계가 있으면 모래시계에다가 하나 모자만 이렇게 올려놔줬어요. 그래서 모래시계 마녀가 사는 성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그냥 모래시계로 된 모래시계 마녀가 산 성 2개를 만들고 나서는 이 안에 저희가 지금 이런 모양의 바운더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만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운더리를 연결을 해놨어요. 소설책에 보면 이 도로시가요. 디멘션이라는 캡슐을 타고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이 디멘션은 사실 영어로 2dimensional, 3dimensional을 할 때 그 맨션이에요. 차수, 차원을 말해요. 그래서 디멘션 캡슐은 아이가 그 뜻을 알고 있어요. 이 디멘션 캡슐은 3차원 아니라 4차원에 가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대로 디멘션 캡슐을 타고 지금 4차원의 에메랄드 시티를 왔어.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은 4차원이고요. 이 바운더리 바깥은 3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무슨 얘기를 또 더 나누냐면 단우야 3차원과 4차원은 뭐가 다르지? 라고 얘기해서 먼저 이거를 막 만들면서 그냥 막 만들어 가요. 막 아무렇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교구로도 막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집에 예전에 만들어 놨던 이런 뭐 어떤 도형 몬스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막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을 몇 개를 막 놨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판도 막 있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나서 막 만들면서 수다를 떨었죠. 3차원이랑 4차원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랑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구글 내용을 통해서 4차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3차원의 도형 앞에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더해지면, 시간이란 차수가 더해지면 그게 4차원이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정도까지의 수다만 떨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갔어요.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재밌게 만들었겠죠. 만들면서 수다를 떠는 이 과정도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무엇을 하냐면 캐릭터의 이름,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때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얘는 모래시계 마법사가 되었어요. 모래시계 마법사가 사는 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진 몬스터들이 살아요. 그 수학으로 보는 오즈의 마법사에도 폴리곤스라고 해서, 폴리곤은 영어로 다각형인데 폴리곤스라고 해서 폴리곤들이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폴리곤 몬스터야 라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이 몬스터들이 생긴 게 또 정말 폴리곤처럼 생겼죠. 다각형으로 생겨져 있는 폴리곤들인데, 얘네들은 모래시계 마법사와 함께 사는 몬스터들이야. 얘네들이 우리한테 미션을 줄 거야. 그 미션을 풀어야만 이 에메랄드 시티에서 도로시가 사는 캔자스까지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짓고, 그 다음에 미션의 문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이렇게 처음에 아까 만들었던 그런 자석 모양의 매그닛 파스라고 했는데, 자석 길도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 지금 교구는 자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딱딱 붙어요. 하나하나 다 붙는 자석이에요.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몬스터를 하나 놨어요. 놓고서는 이 몬스터 흉내를 제가 내는 거죠. 자, 내 앞에는 여러 가지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 중에 2개를 뽑아. 그리고 나서 던져! 그러면 이 자석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이제 아이랑 이제 이 자석길을 하나씩 만약에 3이 나오면 1칸, 2칸, 3칸, 4가 나면 1칸, 2칸, 3칸, 4칸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되게 간단하게 갑니다. 어떤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가고 어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복잡하게 가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길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지금 책에서 그 수학으로 보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저희가 봤던 칼리다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기억했던 그런 인물들도 잠시만요. 네, 음소거해드렸어요. 그런 인물들도 기억합니다. 수학이든 무엇이든 책을 통해서 캐릭터의 이름을 아이랑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짓는데 굉장히 쉬워요. 아마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칼리다라는 몬스터 둘이 지금 여기를 막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미션을 가야 되는 중간에 얘네가 그 장애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자석길 앞에 있는 몬스터하고 내기를 해서 이 자석길을 다 건너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할아버지가 등장하셔가지고 저희가 만든 게 재밌었는지 이상한 모양의 고구마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왕 칼리다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가 되게 흥분해하면서 좋아했죠. 그리고 이런 길들을 만들다가 보면은 지금 이 소파 위에 보시면은 이 소파 위가 저희가 생각한 4차원을 벗어나서 좀 이 길이 여기 파란색 길 보이시죠? 이 파란색 길에서 통과해서 이 대왕 칼리다를 무찌르고 나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3차원인 캔자스 도로시 집으로 갈 수 있는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이가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자석길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사이에 아이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3차원은 조금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소파 위로 좀 경계가 분명한 곳에다가 캔자스에 있는 도로시 집을 만들었고요. 그 집을 어떻게 올라가나 했더니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계단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책을 이렇게 그냥 일자로 놨다가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해서 계단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들을 혼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뽁뽁이, 이거 뽁뽁이 보이시죠? 이런 뽁뽁이가 있어요. 이런 뽁뽁이, 이런 것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학용품, 저희가 모아놓은 학용품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딱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탈출할 수 있게끔 아이가 옆에다가 이렇게 어떤 툴을 옆에다가 냅뒀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갔고, 그리고 나서는 네, 이 칼리바간이랑 이 칼리다는 5분 자고요, 5분 깨요. 그래서 5분 자는 동안에 얼른 탈출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이하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얻어서 생각한 것들이에요. 뭐 영원히 깨어있는 괴물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설정한 건 5분 동안만 자고 5분은 깨어 있어서 빨리 이 5분 안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미션은 5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길까지 아이랑 같이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분수로 만든 길도 만들어 놨죠. 저희 집에 분수로 만든 길을 만든 거는 저는 아이가 분수를 어디만큼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분수 교구 카드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어려운 게임 카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이랑 아주 쉬운 게임만 해봤고, 예를 들면 1에서 1을 만들거나 1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만들거나 그런 자연수 정도 만드는, 1이라는 자연수 만드는 정도만 갖고 놀고, 앞으로 지금 아이하고 뭐 가분수라던가 진분수라던가 그거를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활용해 보기 위해서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그냥 깔아놔 봤어요. 깔아놓고 그냥 어떤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가늠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더해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애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늠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졌고, 또 한쪽 편에는요 다른 몬스터가 있는데, 우리 집에 교구들이 이것저것 있으니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그냥 놔봤어요. 일단은 그냥 놨어요. 아무 계획 없이. 백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이 백판을 가지고 있고, 백판 옆에다가 백판에 매치할 수 있는 숫자 카드들이 1부터 100까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놨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여기다 몬스터를 세워놓고, 얘는 백판 나라에 사는 몬스터야, 얘는 어떤 문제를 낼까 하고 열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나면 제가 문제를 내면 되고, 아이가 생각나면 아이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린 상태로 이렇게 교구들을 여기저기다 놓았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아이랑 저랑 이제 요 맨 앞에 보이는 미션을 풀기로 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점에 이 몬스터가 살고 있고 자석길을 가야만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인데,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주사위가 여러 가지 있으니 이 중에 2개만 뽑아서 이 자석길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저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6개의 카드를 아이가 뒤집어 놨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몬스터가 말했대. 여기에 똑같은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건 일종의 메모리 게임이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몬스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아이는 자기 생각대로 메모리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도로시와 다른 캐릭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가 막 방에 들어가서 레고의 피규어 중에서 가장 그럴 법한 도로시와 뭐 그녀의 친구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막 찾았고 같이 찾아달라고 도와줘서, 또 레고
교구 이제 장난감이 있는 곳에서 아이랑 또 피규어도 여러 가지 찾았어요. 그래놓고 났더니 아이가 가장 도로시다운 가발, 여기 가발 가게인데 가장 도로시다운 거를 다 하나씩 막 머리를 써보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또 쓰게끔도 하고, 이렇게 인형놀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즉흥적으로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도로시인데 얘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서 제가 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 생각 상상대로, 저는 저의 생각대로 해서 같이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준비한 6개의 카드를 제가 맞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게임 카드를 먼저 했죠. 아이가 미리 준비한 것을 제가 맞췄어요. 55와 10, AA 해서 이렇게 6장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네 정말 똑똑한 걸 하면서 서로 이제 수다 떨면서 드디어 자석나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석나라로 가니까 역시 여기 보시면 2하고 뭐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빼서 가시게, 더해서 가시게, 곱해서 가시게, 나눠서 가시게, 뭐 아니면은 이거 너무 쉬운 걸 하나 더해서 3개로 가자. 너 너무 잘해서 안 되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게 하고, 6을 만들어도, 더해서 6을 만들어도 되고 빼도 되고, 아이가 어느 만큼 아는지를 엄마가 가늠해가면서 같이 이 게임을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혹은 이거 다 안 되겠어. 6개 주사위를 다 던지시게 해가지고 다 던져서 아이가 암산을 할 수 있는지, 암산이 되지 않으면 옆에 종이와 펜을 갖고 오시게 해서 여긴 수학나라니까 증명을 해야 돼 하면서 증명을 하게끔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첫 번째 미션을 해서 이 자석길을 갑니다. 자석길을 가서요. 이 자석길을 가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시하고 토토가 보이죠? 토토가 이제 막 길을 가는데, 사실 지금 이 자석길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아이랑 저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아이랑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야, 어느 길로 가서 바로 가는 게 좋을까? 라고 얘기하다가 여기 뒤돌아가는 길도 있고 여기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뭐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연못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다. 그럼 이 연못에 보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자 해서 아이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이 움직이겠죠? 말이 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우리 그럼 잠깐 연못에 들려서 마법사한테 줄 선물을 가지고 가자 해서 즉흥적으로 뭘 했냐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마법사한테 보물을 주고 싶은데 뭐 주고 싶니? 그랬더니 돈 주고 싶대요. 그랬더니 자기 잠시만요. 아이고 됐나? 잠시만요. 여기 방송이 꺼졌나? 네, 돈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저금통에서 동전을 여기다 막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낚시하자. 그런데 여긴 자석길이잖아. 그러니까 자석에 붙는 것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은 자석에 붙을까? 라고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아이랑 자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인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아이가 잘 아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전은 붙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아이가 이것저것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동전만 놓으면은 다 안 붙어. 여기 고무도 안 붙지?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거기다가 하나 더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마법사한테 이왕에 주는 거니까 붙는 거긴 붙는 건데 하트로 만들어 보자 해서 또 다시 학용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꺼내서 이렇게 클립으로 하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야, 이 하트 모양 주면 마법사가 엄청 좋아해서 너가 빨리 집에 가는데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랑 같이 이것도 만들었죠. 만드는 또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이야기를 지으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부산스럽게 계속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마다 계속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다 이야기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석을 가지고 클립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트만 가지고 그럼 마법사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토토가 하트를 다 찾아냈죠. 그러고 나선 자석기를 다 갔다 왔는데 세상에 아이가 갑자기 엄마 칼리바한테 이 토토가 지금 붙잡혀서 큰일 났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질 땐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돼. 미션을 만들어서 어서 미션을 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하고 미션의 아이디어를 서로 생각을 해요. 여기 근데 단우야 이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얘가 미션을 풀어서 가면 여기에는 연결된 길이 없어. 여기 뒤로 이렇게 분수로 된 교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을 띄워놨어요. 왜냐면 아이가 그 수학으로 푸는 오즈의 마법사 책에서 보면은 어떤 계곡을 건너는 수학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곡의 폭을 구하는 수학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긴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롤러들이 여기를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여기 길이 없지만 이따가 분수나라로 가려면 이 롤러들을 타고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롤러들이 앞에 대기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칼리바들한테 붙잡힌 토토를 구하는 게 저희 두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미션은 아이하고 저하고 무엇을 했냐면은 이 분수 뒤에 보시면 이 분수로 된 길이 아까 계곡과 계곡 사이가 아이가 길이 없는 것처럼 이 칼리바들이 있었던 그 자리 자석길과 이 분수로 되어 있는 교구의 길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은 길이로 된 분수 길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연결을 다 하면 그게 미션 성공이야. 그래서 그 미션 두 번째 미션은 계곡에 다리를 놔주는 거야. 분수길과 자석길 사이에 길을 만들어주는 거, 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미션이야. 이 미션을 잘 수행하면 토토를 구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가 그 분수의 길이를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만들어졌어요. 아이가 잘 만들었고 만들고 나서는 엄마 그 칼리바들이 총으로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총으로 변해가지고 이 총으로 뭐하지? 라고 얘기하길래 잘됐다. 이 총은 마지막 대왕 칼리바를 해치우는 데 쓰면 되겠어 라고 아이하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 총을 써서 죽일까?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야 죽이지 말자. 그냥 영원히 잠들게 해주자. 그리고 그냥 좀 순화시켜서 말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야, 수면 마취 총 정도로만 해두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하고 즐겁게 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아이가 뭔가 장난감을 만들면 야 그거 만들지 말고 이 이야기에 집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가 만든 이런 어떤 갑자기 뜬금없이 의외의 무언가를 만들면 그거를 이야기에 흡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저 분수길과 이 분수길 두 개가 지금 이제 곧 만날 거예요. 만났어요, 곧. 그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제가 문제를 내기도 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미션과 상관없이 만들다가 수다를 그냥 괜시리 떠는 거예요. 어머, 근데 단우야 여기 2분의 1이 있네. 여기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 8분의 1로 몇 개 만들어야지 2분의 1 되는지 너 혹시 기억나니? 그냥 이 정도만 물어봤더니 얘가 당연하지 하면서 아는 것은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알려주는 정도. 아이 너 그거 기억 안 나? 이거잖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아직 잘 모르네. 이 정도로 그냥 가늠만 하면서 갔던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어떤 책을 읽어줄지 혹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더 아이하고 알아갈지 어떤 문제를 유튜브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수학 문제집 3학년 4학년 걸 풀기 이전에 수학 개념을 알려주는 동화책을 더 읽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는 저랑 지금 분수를 계속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수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럼 4분의 1은
12분의 몇과 같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동물도 이렇게 놔주고요. 귀엽게. 괜히 이거는 또 게임과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이가 저쪽에서 제가 3번째 미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근데 토토가 걸어오다가 위험에 빠졌어. 또 아이가 또 자기가 삼천포로 빠지면서 여기다가 또 어떤 그 장애물을 만들게 되었어요. 야 여기 장애물이 또 생겨버렸네. 토토 어떻게 구해주지? 그랬더니 또 미션이 뭔가 필요하겠는 걸 아이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3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이 아까 말했던 백판 나라에 사는 몬스터에게 미션을 풀면 이 토토가 다시 이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판을 갖고 뭘 하자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EBS에서 단우를 촬영을 하러 오셨어요. 내년에 신년 대기획으로 해서 문해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5부작인가 3부작짜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때 독서하는 아이 뭐 이런 주제를 해서 저희 집에 잠깐 오셨는데 그때 제가 아이랑 했던 미션 카드였어요. 그때 12장의 카드를 가지고 미션을 푸는 게임이 있었는데 촬영 당시에는 한 5문제 정도만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7문제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이 문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이 문제를 풀면 7개 문제 그때 다 못 풀었지? 이거 다 풀면 그 푼 답을 숫자 100판에다가 놔주자. 그렇게 해서 숫자 100판에 럭키 세븐 답이 되는 럭키 세븐의 숫자가 모이면 그러면 그때 우리 토토를 구해주는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아이하고 그 전에 풀지 못했던 수학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는 또 가늠할 수 있어요. 여기 문제 보면은 14 합이 14고요. 그리고 차가 4인 게 뭐지? 그게 그 2가지의 숫자를 찾는 게임이었어요. 그런 미션 카드예요. 합은 14고 차는 4개인 거. 그래서 아이가 암산으로 풀거나 잘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풀어주기 전에 아이한테 옆에 있는 교구를 사용하게 한 거죠. 교구를 사용해서 한번 해봐 했더니 아이가 쉽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가 답을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9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9와 5를 숫자 100판에다가 옆에 보이는 이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5와 9를 놨어요. 이렇게 해서 7개 정도의 숫자를 이 100판 위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재밌어 하는 만큼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만큼만 해서 7개에서 12개에 남아있는 카드를 한 5개 더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또 가늠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 문제는 알고 있네. 이 문제는 알고 있을까? 이 문제는 아는가? 이런 걸 제가 판단을 하고 모르는 건 제가 좀 의식을 하고 있다가 요 문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제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죠. 특히 여기 doesn't 게 나와요. 아이가 이 doesn't을 모르더라고요. 처음 듣는 단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doesn't은 12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아이하고 또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토토를 구했겠죠. 토토를 막고 있던 블록들이 다 무너지고요. 이제 드디어 이렇게 생긴 분수길, 2번째 분수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조금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거를 해왔기 때문에 앞에 이 미션 카드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곱셈이 들어가고 좀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로 이제 다시 좀 환기를 시킨 거예요. 자, 이번엔 정말 쉬워. 이 분수길은 금방 갈 수 있어. 여기에 숏컷. 그러니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만 풀면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모래시계 마법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자연수 1만 찾으면 돼. 그래서 바로 도로시는 1을 찾았어요. 1이라는 카드를 찾았어요. 그래서 1을 만들었고 1을 찾아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아이는 얘는 지금 로봇이지만 우리는 그 양철 나무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엄마가 찾았어. 1을 만들 수 있어. 2분의 1과 2분의 1 카드를 찾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엄마 나도 찾았어. 해서 3분의 2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을 더해서 뭐 1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8분의 3과 8분의 5가 돼서 1을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 1을 만들어서 결국에 이 분수길 그 지름길이 열리면서 여기 모래시계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마법사가 나오면 이 마법사가 이야기하죠. 너 정말 똑똑하다. 여기 수학나라 에메랄드 시티에 와서 네가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야, 그래서 도로시 너의 꿈이 뭐라고? 하면서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그대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양철나무꾼 넌 심장이 필요하다고? 뭐 허수아비 넌 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랑 읽었던 동화책의 내용은 또 재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이하고 이렇게 지금 모래시계를 만들었는데 자, 시간이 없어. 이 모래시계 나는 발로 시간이 다 지나면 발로 모자를 써야 돼 이러면서 뒤집어줘야 되니까 내가 발로 모자를 다시 쓰기 전에 어서 뭐 소원을 말하게 이러면서 웃기게도 했겠죠. 그래서 아이가 발로 모자 쓰면 안 돼요 이러면서 또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그런 모래시계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래시계 마법사가 가르쳐준 길 저기 보이지? 여기 파란색 길만 건너면 이제 넌 갈 수 있어. 여기가 바로 그 파란색 길입니다. 이 파란색 길을 가면요. 여기 지금 토토가 서 있는데 이 파란색 길 요 징검다리만 지나면 드디어 마지막 대왕 칼리바가 있어. 근데 그 대왕 칼리다는 5분 차고 5분 깨어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5분 안에 문제를 풀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문제를 내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지금 그때까지. 아이한테 좀 무슨 문제를 낼지 약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마지막 미션은 뭘로 하지? 어려운 문제가 좋겠어? 쉬운 문제가 좋겠어? 얘기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여기 뭔가 패턴을 만들어서 미션 내는 건 어때? 하더니 패턴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저한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스티커를 주었더니 패턴으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 칸씩 건너서.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가 그럼 1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긴 1, 3, 5, 7, 9네 11씩 가서 끝까지가 어디지? 47까지 가는 거예요. 붙인 스티커의 개수가 47개였어요. 그래서 47까지였어요. 홀수가. 여기는 홀수길이구나 라고 얘기했죠. 아드패스구나 라고 얘기해서 홀수길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야 여기가 가장 마지막 미션인데 너무 쉬우면 안 되지. 대왕 칼리다가 그렇게 쉬운 문제 낼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문제는 1에서부터 47까지 모두 더한 개수의 합은 이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1에서부터 47까지 다 더하는 개수를 그냥 냈어요. 어떻게 풀지 궁금했고 그냥 하나씩 다 더해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할까? 교구로 아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암산으로 어디까지 할까? 여러 가지 그냥 가늠하고 싶어서 그냥 어려운 문제를 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5분밖에 시간 남지 않았어. 너는 너대로 풀어. 난 나대로 풀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랑 저랑 각각 종이를 가지고 와서 각각 풀었어요. 각각 풀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가우스 할아버지가 기억나지? 가우스 할아버지 푼 것처럼 나 풀 거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맞아 가우스 할아버지 그렇게 풀었지 1부터 100까지 다 더해가지고 그 수를 5050 나오게 했잖아. 그걸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3 더하기 98에서 쭉 다 더했더니 5050 나오는 거를 예전에 아이랑 같이 책에서 읽은 바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거를 적용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5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7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하고서 저는 저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아이가 푼 건 요 밑에 거고 제가 푼 건 위에 건데 저는 풀면서도 제가 뭔가 이 풀면서 패턴이 있지 않을까 막 고민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은 자, 1 더하기 3, 5, 7 이렇게 다 써놓고 3 밑에 13 쓰고 15, 5 밑에 15 쓰고 17 쓰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요 밑에 23 쓰고 이런 식으로 써갖고 일단 10이 되는 것부터 다 더해보고 그리고 5가 되는 거 더해보고 10이 되는 거 더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따로 답을 구했고 아이는 갑자기 그 가우스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끝에 있는 수끼리 계속 더하기 시작했어요. 1 더하기 47은 48이야. 3 더하기 45는 48이야. 계속 48이 나오는 그 페어 몇 쌍이 나오는지만 알면 돼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구한 거와 제가 구한 값이 같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미션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저하고 그렇게 풀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서 네, 서로 이제 생각을 조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곱하는 부분을 그래서 48이 몇 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뭐 곱하기 9를 해야 되면 이건 어떻게 곱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오즈의 마법사에서 통과한 도로시아 그 친구들이 도로시 집에 지금 이렇게 수영장도 애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데까지 걸린 모든 시간이 아침 오전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전에 아이랑 막 이야기가 되는 배경 그림 뭐랄까 배경 놀이 3개를 만들고 그러면서 수다를 떨고 점심 먹고 미션 하나 풀고 좀 놀다가 또 미션 풀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걸려서 거실에다가 쫙 펼쳐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같이 요걸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푼 문제예요. 자, 제가 아이랑 놀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이랑 푼 문제집의 문제를 보세요. 20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다음에 모두 만족한 수가 몇 개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하세요. 2와 7 사이의 수인데 4보다 큰 수입니다를 풀어야 돼요. 근데 몰라가지고 아이가 오늘 아침에 이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참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괴리감을 느꼈고 수학을 이야기로 풀고 수학을 개념을 이해하고 1부터 47까지 홀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아이가 이 서술형 문제를 보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괴리감이 생겨요, 사실. 그리고 저도 이 답을 도대체 어떻게 써줘야 될지 몰라서 해설지의 답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아이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읽은 다음에 그걸 아이가 이해하는지 그 답이 이해가 되는지를 먼저 묻고 이해는 당연히 하겠죠. 2와 7 사이의 수인데 4보다 큰 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5, 6. 근데 그걸 풀이 과정에 쓰라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풀이의 답은 2와 7 사이의 수는 3, 4, 5, 6입니다. 그런데 4보다 큰 수는 5, 6이므로 2와 7 사이의 수는 2개 있습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예요. 말로 하면 너무 쉬운데 이걸 글씨로 쓰려고 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디딤돌 수학의 기본 그리고 응용 편이에요. 기본 응용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집인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계시네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제가 같이 풀면서 근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풀이 과정을 쓰는 거는 연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려 이거는 글씨 쓰기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는 사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 문제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는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아요. 게다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금 오늘 했던 이런
저번 주 주말에 했던 이런 하루에 걸쳐서 한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아이랑 놀았고 재밌게 아이가 무언가를 상상했고 아이디어가 샘솟았고 그리고 그것이 즐거운 경험이 됐고 내가 얘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정도 즐기는 정도면 좋은 거고 이게 정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냥 담비 같은 시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집만 풀게 하고 특히나 이런 서술형 문제를 아이한테 연습시킨다는 거 한다면 되게 마음이 가물 거라는 생각이 오늘 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앞으로 초중 수학 이제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서술형 문제 특히나 보시면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지? 라고 괴리감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아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내야 되는 아이들과 함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풀이 과정에 대해서 답을 읽어주고 그 답을 제대로 쓰게 하는 것 이외에도 그냥 즐기고 수학이 그렇게 막 재미없는 건 아니라는 것. 그냥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 속에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제 책에서 언급했던 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사실 지금 7세 단우. 이 제가 책을 쓴 건 1년 전이니까 6세겠죠? 지금 7세는 저하고 잠시만요. 지금 7세는 예전에 7세와는 조금 다른 지금 뭐랄까요 레벨이 되었겠죠. 분수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더 복잡한 곱셈도 지금 이야기하게 되었고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책에서 제가 언급했던 딱 이 정도였어요. 위졸드 오브 오즈라는 책 읽고 거기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책을 혼자서 단어하고 너무 재밌게 읽었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그림 그린 거예요. 그냥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고 깡통 모양 그냥 왠지 다각형이나 입체로 한번 그려줘 보고 싶고 그러다가 깡통한테 하트도 그려주고 뭐 도로시 치마는 세모로도 그려주고 그런 그냥 굉장히 정서적으로 접근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조금씩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번 주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 더 확장된 놀이를 해도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또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책에서는 5세, 6세, 7세, 뭐 8세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밸런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시도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준비맘이긴 하지만 입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교육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적정한 것 저는 그냥 딱 적정한 것을 우리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셋이네요. 이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에 제가 제 방 걸어 드릴 거고 앞으로 지금 수학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게 과연 초등학교 들어가서 내 애가 이런 시간을 이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고 또 쉽지 않은 것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놀아준다는 것이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하지만 단 몇 번의 경험 그 경험을 추천을 드려요. 단 몇 번의 경험. 특히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였어요. 근데도 되게 아이가 기뻐하고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것도 또 들이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더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문해력에 대해서 EBS에서 촬영을 오셨었는데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어른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박사 과정인데 자기의 논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책을 대하면 일반 책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독서 혹은 어렸을 때 독서를 통한 대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저희 집에도 오셔서 그런 거 보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애하고 이렇게 독서하고 수학을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영어를 읽어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초등 전까지의 아이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입시하고 전혀 입시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입시를 생각을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정보들 하나하나 제가 듣겠죠. 그런 정보들이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거 보면 봤을 때 그냥 딱 마음가짐을 적정한 기준을 두고 가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 해줄 수 있을 만큼은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학, 우리나라 영어, 국어 너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제 저도 천천히 이제 봐가려고 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딱 그만큼의 공부 선행하지 않고 딱 그만큼 가는 길을 조금씩 저도 보면서 적정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시는 분들 특히 괴리감 많이 안 느끼시기를 바라고 그런 괴리감을 만약에 느끼는 시점이 온다면 저처럼 우리 아이가 지금 나랑 논 게 수학에서 문제를 100점 맞게끔은 못했어도 우리나라 수학, 우리나라 문제 서술형을 술술 쓰게 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담비 같은 시간은 줬어. 그리고 아이가 수학을 절대 포기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험들은 더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오늘 방송은 저도 제 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다 저도 대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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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